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24일입니다. 네, 특수건설을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봤고요. 네, 현재 살짝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 2% 조금 넘게 수익 중이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5% 수익권이 좀 넘었고요. 자, 요런 데 좀 부딪힐 수 있겠죠. 자, 여기 돌파하려다가 윗골이 달았던 부분 또 저항받고 여기 또 이탈되고 저항받는 자리요. 자, 이 자리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이 좀 떨어지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특수건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바이넥스 좀 사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전량 체결이 됐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고점 돌파를 일단 했고요. 자, 그래서 거래가 쭉 터져주면은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 한번 쭉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뽑으면은 물량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정리했습니다. 시원하게 좀 뽑아주질 못하고 너무 머뭇거려서 물량 정리했습니다. 자, 바이넥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매수를 좀 해봤고요. 일봉상 요 윗구간 짧은 구간에 저항 라인을 오늘 좀 돌파를 하는 자리가 나왔고요. 어제에 이어서 자, 오늘 이 꼬리 매물 때까지 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가 어제 거래에 지금 시간이 한 20분, 9시 2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한 30% 넘게 터지고 있죠. 자, 거래가 좀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오늘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근데 분봉상 막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점 라인 좀 돌파가 나오면은 시세를 좀 뿜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움직임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예, 추가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돌파가 좀 나왔네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예, 특수건설하고 바이넥스 그리고 티움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특수건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건설은 그저께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종목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요 갭 구간 시초가에서 지지하는 모양을 보고서 이렇게 상승 한번 주고 횡보할 때 매수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내고 제 매수가 위협해서 좀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매매를 마무리를 하고 오후장에 얘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오후장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시킬 때 거래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종목을 상승시키면서 매수를 했겠죠. 자,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돈을 쓰고서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좀 급락이 났어요. 자, 급락이 났는데 들어온 돈 대비 그렇게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을 좀 한 거고요. 종가 베팅을 해서 아침에 좀 상승을 줬어요. 줬는데 어제 종가 대비 그래도 꽤 올라왔습니다. 한 6%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보통 한 5에서 7%권에서 거의 보유 물량을 정리를 하는 편인데 얘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제 좀 주춤주춤 거리길래 제가 한 요 부분에서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어제 종가 대비 한 4% 정도? 그 정도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오장에는 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좀 줄줄 흘러서 종가가 뭐 특이성을 보이지 않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전에 일찍 투수건설로 조금 수익을 내고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얘가 일봉상 되게 자리는 좋았죠. 깔끔하게 이런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분봉상 좀 돌파 매매를 시도를 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돌파 나올 때 자, 여기 조정 라인에서 잘 잡았습니다. 근데 얘가 뽑아줘야 될 자리에서 뽑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물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락을 했죠. 자, 하락을 하고 종가상으로는 또 종가 고가로 또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나올 때는 강하게 한 번 더 쳐줘야 되는 그런 세력주들의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좀 그러질 못해서 자, 어쨌든 얘도 요 구간에서 짧게 한 1.5%, 2% 정도 사이에서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좀 강하게 치고 가려면 사실 이 재료가 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뉴스나 재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못 받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장에도 이 종목 뭐 뉴스가 터진 게 있나 좀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일봉상 좀 모양이 좋거든요. 거래대금도 꽤 터졌고 자, 거래대금이 대략 한 1,900억이 넘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이쁘고요. 근데 이 장대 양봉을 뽑아주려면 사실 한 20%에서 25%까지 뽑아줘야 좋은데 얘가 14%밖에 안 터졌어요. 이 거래대금 대비 이 봉의 길이가 조금 짧다. 이렇게 이제 바이넥스 매매는 좀 맞췄고, 자, 그리고 티움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종목도 아쉬웠던 게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는 날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얘가 이제 지금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좀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오늘 거래가 좀 빡 터져주면서 뭔가 좀 뉴스를 터트리고 이렇게 장대봉으로 좀 뽑아주는 날이었으면은 제가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종목이 좀 활발하고 좀 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라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은 조금 답답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중도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조금 매수를 해봤고 그냥 좀 홀딩을 해봤는데 상승은 잘 나왔어요.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자리를 지켜주고 횡보를 하길래 제가 추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체결은 안 됐어요. 추가 매수가 체결이 됐다면 제가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유 물량이 뭐 그렇게 크질 않아서 조금 더 버텨보자 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상승 VI 한호가 위까지 딱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꼬꾸라졌어요. 이제 제 매수가 대비 대략 한 5%가 넘게 수익이 났었거든요. 이게 거의 5% 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상승을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매도하는 모습은 녹화가 안 됐죠. 제가 한호가 위에서 매도를 했어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플러스로 수익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시 9분에 12,100원에 여기 매도 나갔죠. 12,0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12,100원짜리니까 한호가 위에서 매도 나간 거 맞죠? 여기 12,100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티움 바이오 매매도 좀 마쳤어요. 사실 오늘 그렇게 시장에서 대장주급으로 이슈거리를 좀 만들고 뉴스를 만들면서 강하게 좀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없어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오늘 시장은. 그나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에이프로젠입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이 좀 그래도 뭔가 만들었죠. 자, 에이프로젠 제약을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이유는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봉이 아니어서 그래요. 상한가가 여기를 뚫고 이 자리를 뚫고 상한가 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제가 이 종목 뭐 상한가에 따라잡든 아니면 분봉상 돌파 매매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매매를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좋잖아요. 이 자리를 뚫었다면은 이 과거에 안 매물 때는 좀 있긴 하지만 추세를 돌려놓은 자리고 일정한 아래권에서의 박스를 만들고 이런 매집을 통해서 그 매집 거래를 돌파를 하는 요런 아주 깔끔한 봉이면은 무조건 매매했을 건데 매물대 안에 갇혀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재료는 좋아요.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HANG가 합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도 이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종목도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에이프로젠 제약이 오늘 이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보고는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 했으면은 여기서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아래 꼬리 살짝 줬으니까. 오늘 이 종목 아마 상따를 한이 단타 매매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일 갭이 좀 강하게 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봉상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해서 자, 요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해서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내일 또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고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매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온다면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은 자리에서 저는 매매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매매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자, 에이프로젠 제약을 그래서 내일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좀 주춤했어요. 그런 이유가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살아 있었었는데 WHO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 렘데시비르가 중국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없다라는 보도를 좀 냈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에서는 임상시험 기간이 짧았다. 아직 결과에 대한 확실한 도출이 안 됐다라고 이제 좀 강력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WHO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식의 보도를 냈고요. 또 이 부작용도 한 18명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강하게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미국의 이 팬데믹의 확산세가 이 주춤하고 좀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가 했는데 다시
확산세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들쭉날쭉한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위치도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도 하고, 그나마 전 세계에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을 상승을 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 잘 보여왔는데, 치료제 부분, 기대했던 부분이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아직까지도 미국의 팬데믹에 대한 확산세가 이 완연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무려 2,600만 건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반등은 이 대공황 시기에 1930년대에 큰 하락의 초입 구간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긍정적으로 V자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도 나오곤 있지만 시장에 그냥 순응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락 이후에 이 반등을 준 이 구간에 지금 피로도는 좀 쌓여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대기 중인 총알이 무려 45조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반대 이면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급락대 대략 신용잔고 비율이 신용거래 융자 비율이 한 10조 원대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급락을 하면서 신용으로 비투를 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금액이 6조까지 떨어졌었어요. 이따가 이제 3월 말 4월 초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증시가 금융위기 때의 급락 이후 급격하게 반등하는 시장의 이 경험을 토대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신용거래 융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현재 8조가 넘는 금액의 이 신용거래 융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항상 이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시장은 또 한번 이렇게 급락을 주고 이런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쭉 보여왔거든요. 자, 증시 예탁금이 쌓여서 개인들의 총알이 쌓이는 건 좋은데 이 신용거래 융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또 부담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또 하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외국인은 뭐 지속적인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도 당연히 매수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자, 연기금이 이 드디어 시장에 좀 배신을 하고 매도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단발적인 매도에 의한 것인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기금에서 매도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챙겨 보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 대응 잘 하시기 바랄게요.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은 맞추기함이 아니고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치료제라든가 급격한 팬데믹의 확산세의 이 진정 국면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은 또 상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또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